네, 안녕하세요. 다시 왔습니다. 저는 DJ 쑥쑥이고요. 자, 저희 프로그램, 팟캐스트 프로그램 이름은 내 꿈을 펼쳐라 드림온입니다. 네, 오늘도 멀리서 손님 한 분 오셨어요. 지금 바이크복을 입고 와주셨는데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네, 김길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길중 한의사님 맞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네. 아, 오늘 의상이 캐주얼하세요? 토요일이라 그러시나? 네. 어디 갔다 오셨나요, 혹시? 그 자전거 타기 행사가 있어가지고요. 예. 전주시 자전거 대행진이라고 해가지고 네. 한 달에 한 번씩 자전거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달리는 행사입니다. 아, 예. 아 그러세요. 그럼 오늘 토요일인데 몇 시부터 어디서 하신 거예요, 출발을? 예, 10시 반부터 시청에서 출발을 해가지고요. 네. 저기 팔복동 예술공장. 거기 반환점을 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시청에서 마쳤습니다. 아, 그럼 오늘은 저도 지난번에 가서 기억을 하는데 오늘은 그럼 월드컵 경기장까지는 아니었네요? 예. 왜 그랬죠? 뭐 이벤트가 있나 그쪽에? 경기가 코스를 있나? 조금씩 달리해가지고 잡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주로 이제 기린대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린대로를 달리는데 지난번에는 월드컵 경기장을 갔었고 오늘 네. 팔복동까지 갔었고 한 번은 이렇게 하가지고 돌아서 다시 오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팔복 예술공장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간 무슨 버려진 공간처럼 살짝 있는데 거기가 반환점이 어떻게 누군가가 나와서 이렇게 리딩을 해주시나요? 반환점 도는 그 즈음에서? 네. 아니, 오늘은 거기서 잠깐 좀 날도 더웠고 해가지고 물 한 모금씩 마시고 되돌아 나와가지고 네네. 그 철길부터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철길. 시청까지. 예. 예. 그러면 조금 짧았네요 지난번보다. 예. 예. 오케이. 그러면 거의 넉넉 잡고 한 8km에서 한 16, 17km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정도 됐을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은 이벤트 안 했나요? 저번에처럼 5월 달에 추첨도 하고 막 경품도 주고 되게 크게 그때 한 500명 그때 오신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는 좀 집중점으로 해가지고 좀 많은 분들 모시고 경품도 좀 많이 자전거도 그때 한 10여 대 맞아요. 성품으로도. 했었죠? 네네. 그랬는데 오늘도 경품이 있었는데 오늘도 네. 적게 그럼 오늘은 몇 명 정도 같이 달리신 거예요? 한 200여 분 정도 달린 것 같습니다. 반으로 확 줄었네요. 네. 소문을 들으셨구나. 네. 경품과 관련이 있나 보죠. 아, 그러니까 어떻게 그 느낌을 받으셨나 보네요. 네. 그때 지난달에 저도 자전거를 즐겨 타니까 시청에 갔는데 그 뭐 춤도 추고 뭐 약간 비보잉 비슷한 것도 공연도 하고 시작 출발 전에 해서 좋다. 그리고 시장님도 나오셔서 또 잘하라고 또 얘기도 하시고 해서 좋았는데 오늘은 그러면 조금 약식으로 하셨나요? 그렇게 지난번처럼 막 시장님이 나오거나 뭐 이벤트 있거나 이러진 않았나 봐요. 네. 오늘은 행사 주관을 좀 달리했어요. 지난번에는 전주시에서 했고 네. 이번 라이딩에는 전주 지속가능협의회라고 네네. 그 민관 협의체인데 민관. 네. 그쪽에서 주관을 하고 그러니까 뭐 같은 행사더라도 시청에서 주관하는가 민간 쪽에서 좀 주관하는가 이런 것들이 좀 그 분위기도 달라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좀 패턴을 달리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계속 민관 그쪽에서 이제 주관을 하시는 건가요? 7월달, 8월달 이런 때도? 자전거과하고도 같이 계속 협의를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시청에서 좀 많은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아무래도 시가 주관하면 좀 커지니까 그렇죠. 그렇죠. 파급력도 낮고. 근데 7월 달에는 아마 더워서 아마 취소된 걸로 알고 있네. 그쵸? 그때 7월에는 아마 안 모이시죠? 예. 7월은 한 달 7월은 쉬고. 예. 너무 더우니까 또 휴가들 가시니까 아마 한 5명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그렇구나. 네. 그다음에 이제 8월 달 같은 경우도 덥잖아요. 네네. 그때는 아마 야간에 내지는 좀 이른 새벽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을 나눠보니까 전에 한번 해봤다는데 달빛 라이딩이라 해가지고 야간에 이색적으로 좀 하는
그것도 아마 검토하시는 거예요. 아, 근데 그러면 그때는 이제 앞뒤에다가 불을 달아야 되잖아요. 라이팅을. 라이트를 다 달고, 야광 장치들 이렇게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그 이렇게 대단위로 이렇게 여러 명이서 줄을 쭉 서갖고 자전거 달릴 때는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지난번 기억에는 경찰도 이제 관련이 돼 있고 경찰분들이 나와주셔서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좀 도움을 주셨잖아요. 네. 안전하게 네. 라이딩 할 수 있게 도움 주셨는데 오늘도 그러면 약간 차량 통제도 조금 해주셨나요? 아, 오늘은 전혀 경찰 쪽에서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주관도 시청이 아니고 민간 단체가 했잖아요. 네네. 네, 자원봉사자들. 네, 교통 통제나 이런 것도 민간 저희 자전차 행동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뭐 내거리에서 우회전한 차를 조금 지체시킨다든지 대열 통제시키고 통과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네.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조금 그게 낫죠. 아무래도 저는 뭐 다른 청취자들이 또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튼 약간 좀 스무스하죠. 조금 더. 경찰의 시각은 도로 위를 달리는 자전거나 자동차나 이렇게 좀 통제하는 대상으로 바라보잖아요. 맞아요. 그 말씀 맞아요. 네, 신호로 이렇게 제지하고 네. 자신들의 그 시각으로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그렇죠. 네. 그런 것들과 좀 달리 민간은 아무래도 좀 도와주세요라는 기분이죠. 저희도 오늘 좀 탄력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큰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하니까 신호를 좀 철저히 지키고 그렇죠. 좀 작은 사거리나 삼거리 같은 데에서는 대열 통과를 먼저 시켜주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 신호를 조금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먼저 통과시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가 즐거워서 그걸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교통 흐름에 우리가 약간 끼는 거니까 저희가 조금 양보 내지는 좀 더 슬로우하게 그들보다는 좀 그러는 게 조금 더 이미지에도 좋을 거예요. 이렇게 자전거가 막 200명이 타는데 막 통제하는 것처럼 하면. 그렇죠. 이 토요일 날 안 그래도 여유를 즐기고 싶은데 중간중간에 흐름이 깨지면 아무래도 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것도 별로 민주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바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같이 우리도 즐기고 그쪽도 원활하게 갈 수 있게 양보하시고 한다는 게. 근데 지금 아까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오늘 자전거가 아니고 운전자로 혹시 오늘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보자면 이렇게 서로 피차 간에 이렇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열이 먼저 빠져주는 게 더 편하겠구나. 네네네. 아니면 여기서 좀 끊어주고 자동차를 먼저 보내게 하는 게 더 그렇죠, 낫겠구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좀 섞였던 상황에 것 같아요. 맞게 예. 융통성 있게 네.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방금 듣기에 무슨 단체 얘기를 언급하셨는데 자전거 연합회라고 하셨나요? 단체라기보다 네. 자전차 행동이라고 약칭하고요. 자전차 행동이요? 네. 네네. 좀 길게 정식 명칭을 말씀을 드리면은 네. 자전차가 전주에게 길을 묻다. 자전차가 전주에게 길을 묻다. 네. 자전차 행동이라고 그렇게 부르거든요. 줄여서는. 뭐 보통 이제 회원이 있고 대표자가 있고 회칙이 있고 그런 그렇죠. 모임이 아니고 네네. 저희는 시작은 이제 기린대로 덕진동 한방병원에서 시청까지 이렇게 달리는 정해진 시간에 토요일 아침에 8시에 모여서 시청까지 달리는 그것을 이렇게 알리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와서 같이 달리고 하는 모임. 네. 그냥 약간 취미 모임인데 그래도 조금 뭔가 사회적인 변화를 조금은 줄 수 있는 그런 모임이네요. 네. 자전거가 주는 혜택이 되게 많기 때문에.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 8시 토요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뵌 적이 없어요. 이게 매주 있는 게 아니고 언제 있는 건가요? 매주 처음에 시작이 된 게 작년 10월경이거든요. 그래가지고 10월부터 2월 말까지 한 3개월 정도인데 그때는 좀 거르지 않고 거의 매주 매주 했던 거. 예, 매주 토요일마다 했었고 아마 아침 8시. 네. 눈이 오거나 뭐 영하 한 5도 밑에 내려가거나 그러지 않는 경우는 거르지 않고 했고요. 3월부터는 저희가 조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전주시에서 자전거 정책과도 만들어지고 또 오늘 말씀드렸던 자전거 대행진도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따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거기에 좀 힘을 모아서 하는 것들이 더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저희들 현재는 자체적인 라이딩을 따로 하고 있지는 않고 저희들끼리 모여서 어디를 갔다 온다든가 이런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토요일 아침 8시에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모였던 건 아직 잠정적으로 안 하시는 거네요? 예. 이제 가고 싶은 곳에 그룹으로 이제 가는 거하고 다달이 하는 이거. 네. 그러면 자전거 정책과 전주시가 그럼 올해 원년인가요? 그러면 이게 생긴 게? 네. 작년에 그 조직 개편을 하면서 네. 자전거 정책과가 그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해요. 그리고 중앙 그 정부 그 행정안전부의 자전거 정책 팀이라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 팀의 팀원이 3명인데 네. 전주시 자전거 정책과 직원이 11명이에요. 그래서 중앙은 3명인데 저희가 11명이요? 네, 어마어마하죠. 얼마나 진지하게 전주시를 자전거가 원활하게 자전거가 보이는 도시로 만들고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의지를 좀 볼 수 있네요. 11명이라면 꽤 많은 숫자인데. 그렇죠. 네. 그럼 이게 이 정책과는 그러면 전주시가 처음으로 열은 거예요? 이렇게 만든 건가요? 예전에 자전거 도시 만든다고 전주시가 한 번 더 시도했던 적 기억나는데 저는. 예, 자전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전에 자전거 정책 팀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도로과에 소속이 돼가지고 자전거 정책 팀이 있었는데, 네네네. 도로과 내의 팀으로 작게.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자전거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은 한 명이었어요, 이전에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창원시의 경우에 네네. 그 자전거 그 정확한 과 이름은 모르겠는데 자전거 전담 과가 하나 있긴 있어요. 맞아요. 거기 자전거 굉장히 많이 타고 다니시거든요. 군산도 꽤 자전거 인구가 많은데 거기는 아직 과가 없나 봐요, 아직은.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자전거 정책과가 이렇게 많지 않은데 지방자치제에 이렇게 하나 생겼다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 김길중 한의사님이 좀 액티브하게 활동을 하셔서 어느 정도는 영향을 주신 건가요? 아니면 원래부터 그렇게 자전거 정책과가 있기에 되기로 했던 건가요? 느낌에는 10월부터였지만 아무래도 좀 조금은 영향을 주셨을 것 같은데 활동을 꽤 많이 하시잖아요. 페이스북으로도 뭐 좋은 글도 많이 올리시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말씀드리는 좀 너무 과한 말씀이고 그러니까 전주시에서도 지금 전주시장님 김승수 시장님이 표방하시는 게 생태도시잖아요. 네네네. 생태도시라는 거는 뭐 그 대중교통이라든지 걷기에 좋은 도시, 뭐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가 다 포함이 될 건데 그런 구상이나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 좀 있었거든요. 이따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고 그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저희가 자전차 운동 같이 했잖아요. 주말마다 이렇게 달리면서 의미심장하거든요. 자전차가 전주에게 길을 묻다. 그러니까 전주시에게 묻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묻는 게 아니고 전주에게 길을 묻는다. 그건 도시민 도시 공동체 라는 전주에게 이 길이 어떻게 돼야 좋겠는지 같이 생각을 해보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이렇게 저희 행동이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마침 그 생태도시로 가는 중요한 한 축이 자전거가 될 수 있는데 적절하게 제기를 해주는 거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서로 협조자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겠네요. 이렇게 해달라 이런 게 아니라 요게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의견 묻는 듯한 그 캐치프레이즈를 쓰심으로 해서 전주시에도 부담도 덜 드리고 우리가 과연 이 도시에서의 길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같이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초대를 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는데 와서 한번 들어보시고 같이 한번 해봐요. 그랬는데 또 마침 또 시장님이 생태 도시 그게 이제 또 전주시에 또 기치고 해서 또 딱 맞았나 봐요. 어느 정도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스무스하게 서로 돕는 네. 관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네. 그 토요일 달리는데 한번 같이 와서 시장님도 한번 와서 같이 달려보면 좋겠다. 이런 정중한 초대도 한번 드렸었고 공개적으로. 네네네. 그리고 달리셨나요? 네, 한번 오셨어요. 오셨어요? 네. 자전거 타고 다니시나요, 우리 시장님도? 그 출퇴근을 하시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가끔 그래도 즐기시는 정도. 탈 줄은 아시더라고요. 그죠. 요즘에는 저희 어릴 때랑은 자전거 필수적으로 탔잖아요. 근데 안 타는 그런 세대들도 있고 또 요즘엔 또 스포츠 자전거가 유행이어서 또 10대들 많이 타는데 어느 부류는 안 타는 그 시기가 있었어요. 아마도 그래서 선택적으로 아마도 접근성이 없으셨을 수도 있겠다. 근데 아무튼 자전거는 사실은 자전거가 있다고 해서 딱 타긴 탈 수 있지는 않아요. 그게 어떤 계기가 돼야 되고 또 어떤 좀 본인하고 딱 맞는다는 그 어떤 타이밍이 있어요. 그때가 와야지 이게 자전거를 꾸준히 매일 타게 되더라고요. 네. 저기 우리 한의사님은 어떤 계기로 자전거 접하셨는지 혹시 얘기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네. 제가 자전거를 처음 탄 거 한 초등학교 1학년 정도 한 8살 뭐 이 정도. 그때는 어린이들을 위한 자전거도 따로 없었거든요. 세발 자전거 아니셨죠? 세발 자전거는 아니고. 두 발인데 8살 때. 그때는 아마 기억 연배가 비슷하시니까 네네네. 기억할 텐데. 네. 자전거가 지금처럼 어린이를 위한 작은 자전거가 맞춤형이 없었어요. 맞아요. 다. 어른들을 위한 자전거였고. 그래서 그때 8살 때 자전거를 배울 때는 그 안장 위에서 타는 게 아니고 그 프레임 사이로 다리를 집어넣고 맞아요. 이런 식으로 배우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죠. 그래서 이제 페달을 밟을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이제 올라타고 이제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저도 시작을 했고. 처음 탈 때부터 잘 익숙하게 올라타셨나요? 네, 저는 뭐 누가 잡아주거나 그러지 않고 이렇게 밀면서 아까 말한 대로 올라타고 네네네. 그랬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고등학교 때 우화동에서 학교까지 한 4, 5km 정도 되는데 그때 자전거를 타고 다녔죠. 거의 한 학교 가는 날에 반 이상은 자전거를 타고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80년대 중반인데 맞아요. 그 차가 많지 않았어요, 도로에. 그렇죠. 그리고 도로에 자전거가 많이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편도 2차선이면 한쪽 차선 정도는 자전거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나머지 한쪽 차선을 통해서 자동차가 가고 그런 풍경이었죠. 공생. 네. 자전거도 그렇고 자가용도 그렇고 그렇게 막 세게 막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차량도 천천히, 자전거도 천천히. 약간 좀 조급증은 그때는 좀 덜했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는. 그러다가 이제 뭐 성인 돼서도 간간히 자전거가 없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 항상 옆에 있었고 탔었고 근데 이제 뭐 출퇴근을 하든지 일상생활은 아니었죠. 근데 이제 좀 보조적으로 운동을 할 때라든지 그렇게 타다가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자전거를 탄 거는 운동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등산을 먼저 좀 즐겨 하기 시작했는데 네네. 등산을 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등산은 주말마다 가잖아요. 평일에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평일에는 뭘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그 출퇴근 하는데 한 5km 내지 한 7km 돌아가면 한 10km 이렇게 편도 네네. 5km에서 10km 정도 이렇게 다녀보니까 그게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차를 놓고 차는 이제 집에 놔두고 버스 타고 출근을 하고 이제 비 오거나 어떤 때는 이제 걸어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자전거를 타면서 하니까 등산을 하기 위한 그 체력 훈련, 네, 체력 훈련을 위해서 자전거를 접하기 시작했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은, 자전거가 주가 되고. 네, 지금은 산에 가는 게 좀 심란하더라고요. 왜 심란하세요? 걸어가는 게? 그게 이제 뭐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제 개인적인 네네네. 저는 근데 알 것 같아요. 뭔지 얘기해 주세요. 등산을 가게 되면 뭐 가까운 동네 산을 가기도 하지만 좀 멀리 가야 되잖아요. 이를테면 뭐 덕유산을 간다면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죠. 일단 여기서 무주까지 차를 타고 갈 거 아니에요? 뭐 한 1시간 반 내지는 2시간. 그리고 왕복하면 서너 시간 걸리고 그리고 또 날씨에도 영향을 받고. 맞아요. 비가 오면 못 갈고. 네. 변수가 너무 많아. 그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비가 올 것 같아 안 올 것 같아 고민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산에 혼자 가는 건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가다가 이렇게 어떤 사고나 사건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팀을 짜서 가야 되는데 사람들 일정 맞춰야 되지, 날씨 변수 받아야지, 시간 투자해야 되지, 신경 쓰이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끔은 사실은 산이니까 여러 명이 가야겠다 생각을 또 하시지만 그런 시간에는 혼자 뭘 하고 싶으시잖아요. 사실은 주중에 네. 사람들 많이 만났으니까 네. 혼자만의 네. 시간. 근데 산은 혼자 가기는 조금 가끔은 위험 부담이 있긴 해요. 요즘은 또 많이 산에서 이상한 일이 있으니까 뭐 남자분들도 위협을 느끼죠. 뭐 네. 여자들만 위협을 느끼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자전거가 이제 주가 되셨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좀 이어가면 네. 자전거는 비가 오다가도 잠깐 이제 멈췄어. 그러니까 뭐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친 건지 아니면 잠깐 쉬었다 또 올 것 같은지. 근데 이제 잠깐의 시간이 났어. 그 비가 그쳤다 그러면은 한두 시간 그 짬을 타서 마음이 동했을 때 갔다가 올 수 있죠. 약간의 그 구애받지 않고 순간적으로 내가 상황 네. 봐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으니까. 뭐 누구 같이 안 가도 혼자 갈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멀리 또 벗어날 수도 있고 스피드가 그렇죠. 있으니까 네. 걷는 것보다는 네. 저는 사실 걷기에 많이 몰입했었어요. 산티아고도 스페인, 포르투갈 다 갔다 왔는데 그래서 막 매일매일 1시간, 2시간 걷고 막 이랬거든요. 운동 삼아. 네. 근데 이제 자전거를 한 7년 갖고 있는데 자전거 타다가 언제 한번 크게 넘어졌어요. 그래서 한 7년을 못 타고 있다가 얘를 데리고만 다니다 이제 재작년 11월에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이게 녹슬 것 같아. 그래서 갖고 끌고 나왔어요. 서울에서. 네. 한번 달렸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한 며칠 계속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바로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때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걷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렇게 몇 년씩 걷는 걸 좋아했는데. 그래서 자전거 타면 뭐 약간 방어 운전을 하니까 좀 안전하긴 한데 굉장히 좀 약간 해방감 같은 게 느껴져요. 아마도 이 느낌 때문에 대표님이 한혜사님이 항상 자전거를 끌고 아침마다 요즘에 페이스북 보시면 뵈면 맨날 직장 안 가시고 어디 가시는 것 같아요. 자전거 가지고. 네. 뭡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착시 현상일 수 있는데 네. 이제 정기적으로 쉬는 날이 뭐 화요일 오후에 쉰다든지 그리고 이제 뭐 가끔 한 달에 한 번 정도 월요일에 주말 당직 끝나고 네네. 쉰다든지 이런 네네. 것들. 그리고 제가 주로 올리는 내용들이 자전거와 관련된 거의 자전거죠. 이야기들이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맨날 그런 것 같지.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네.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특별한 기회 때 그리고 이제 아침이나 저녁에 뭐 출근 전이나 퇴근하고서 1시간 정도 이렇게 타는 거. 모든 사진이 왠지 자전거 위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찍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진들이 거의 많이 해요. 그다음에 이제 페이스북 올라온 것도 그렇고서 가끔은 그리고 무슨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정보를 또 올리시잖아요. 네. 자전거 뭐 속도나 뭐 위치 뭐 이런 네. 지도 같은 것도 올리시고 하셔서 어디가 계시나. 그건 착시일 수 있고, 그러니까 네네. 좀 뭐 제가 주로 말하고 싶은 게 자전거와 관련된 이런 도시 어떠냐, 이런 도시 만들면 참 좋지 않겠냐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강조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추가 정보 같은 것도 나중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건데 네. 아마도 우리 이제 보는 페이스북 친구들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사시는 분 같다. 풍경 많이 찍고 또 자전거를 또 글도 또 보면은 되게 행복해 보이시거든요. 되게 네. 편안해 보이시고 그래서 부럽다 하면서 아침에 일찍 보면은 많이 올라와 있어서 저도 계속 좋아요 누르면서 계속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아마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를 또 좋아하시고 또 자전거에 대해서 애정이 많으셔서 전주시에나 이쪽 공간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용 인구가 됐으면 하는 의도가 많으셔서 정보가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전에 제가 처음 페북에서 뵀을 때
이제 유럽 쪽에 이제 얘기들을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그건 또 어떻게 또 어떤 계기로 이렇게 이제 자료 조사도 하시고 칼럼도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문에 그런 것도 블로그도 하시고 하는데 그건 또 어떤 계기로 이렇게 하시게 되신 거예요? 제가 뭐 전주라는 도시가 자전거에 가장 적합한 규모의 도시고 자전거로 충분할 수 있는 도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자전거 도시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자전거를 탈 필요는 없지만 네네. 자전거로 다니기에 불편함이 없고 충분하게 조건이 만들어진 도시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좀 주장하는 편인데 이 주장이 꽤 오래된 겁니다. 한 10년 전부터 이런 주장들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지금 말씀하신 칼럼이 아니고 따로 그 당시에 칼럼을 그런 주제들을 좀 많이 다뤘는데 그러고서 제가 뭐 10년 동안 계속 그 일을 해온 건 아니고 그 뒤에 이제 그때는 제가 자전거 출퇴근을 하던 때는 아니었고 중간에 이제 그 이후에 저도 직접 자전거로 또는 버스로 이렇게 출퇴근 하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주로 다녔던 공항이 평화동에서 서신동인데 비교해 보자면 승용차를 가지고 왔을 때 한 15분, 밀릴 때 한 30분도 걸리잖아요. 버스를 타면 한 20분에서 30분. 네네. 그다음에 자전거를 타면 그때 당시에로는 한 15분에서 25분 사이. 지금 가면 한 15분 내외로 갈 것 같은데 네네. 큰 차이 없어요. 서신도에서 평화동이면 전주에서 이동할 수 있는 전형적인 이동 구간일 표본이 있잖아요. 네네. 그 훨씬 좋고 더군다나 뭐 경제적인 거나 이런 걸 넘어서서 환경에도 또 그렇게까지 안 가더라도 네네. 따로 운동할 필요 없잖아요. 그 왕복이면 한 10km에서 15km 정도 되는데 그럼 하루에 몇 분 정도를 달리는 건가요? 10에서 15km를 달리면 시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때 기억으로는 한 40분에서 1시간 뭐 이 정도. 40분에서 1시간을 매일매일 운동한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 승용차 타고 갔다 와서 저녁에 따로 이렇게 1시간을 걸릴 필요 없잖아요. 네네. 그리고 체육관 갈 필요도 없고 이미 왔다 갔다 하면서 다 했고. 그러면 지금 10년 전에부터 계속 관심을 가지셨는데 자전거를 정말 매니아처럼 타신 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4, 5년 전이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맞으세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최초에는 등산이라는 것도 이제 거창한 건 아니었고 이 황방산 가까이 있는 학산, 뭐 기린봉 이렇게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주변에 한 번씩은 가본 기억은 있는데 안 가본 데도 있고 여기 보이는 데라도 한번 이렇게 쭉 다녀보자. 그렇게 처음에는 이제 등산도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렇게 다니다 주변을 보니까 돌아보는 걸로.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악산 조금씩 넘어가는 거죠. 더 이제 많이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고 그게 등산에서 자전거로 올라가면서 자전거를 타게 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 4년 정도 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페북 친구였지만 그 자전거를 타는 거를 어디서 뵀냐면 그 무슨 스페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전주에서 제작한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JTV. 3박 4일인가 2박 3일. 그 자전거로 친구분하고 같이 그 고개 넘어서 가는 그 과정을 방송으로 해줘갖고 안 그래도 그런 거 하고 싶었는데 저는 아직 겁이 나서 못 했는데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연락을 드린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뭐 이미 자전거를 많이 타시던 중에 그냥 그 부분이 한 부분이죠. 그렇죠. 이미 이제 작년 말이었으니까 이제 한참 그러니까 남들 볼 때는 거의 선수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한참 이제 타고 그때 그 다큐에서 다룬 형식은 자전거 여행을 다루는 거였어요. 네네네. 그걸 이제 고개라는 소재와 자전거라는 그 소재로 이렇게 한 거였고 제가 그 전부터 쭉 이제 고개를 넘으면서 드는 여러 생각들, 고개를 자전거로 넘으면서 드는 생각들을 그게 꽤나 의미가 있더라, 괜찮더라.
그것을 이제 그 같이 동행했던 분에게 소개해주는 여행의 형식으로 오케이. 뭔지 보완이 된 겁니다. 근데 그 같이 갔던 분도 혹시 자전거를 잘 타셨나요? 그 전에 즐기셨나요? 또 자주? 네, 자전거 꽤나 타셨던 분이고 네. 다만 이제 그 고객길은 좀 만만치 않거든요. 네, 훈련이 되지 봤어요. 않은 분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뭐 고기가 아니고 조그만 언덕만 만나도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만만치 않으니까 끌고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근데 이제 조금 훈련이 되면 괜찮은데 훈련이 안 된 분에게는 쉽지 않죠. 자전거 아마 던지고 그냥 집에 내려오고 싶은 정도의 심정일 것 같더라고요. 네. 그때 지금 기억나요. 지금도 이렇게 좀 올라가실 때 힘들어 하시던 그 기억나거든요. 저기 그걸 한 두세 번 봐가지고. 근데 그 같이 타셨던 분은 그러면 그 2박 3일 정도 여행을 같이 하시고 네. 이게 정말 맛이 남다르구나. 이렇게 제를 넘고 언덕을 약간 높은 곳을 가는 게 자전거로 괜찮구나 해서 그렇게 마음이 변하셨나요? 아니면 아이고 이건 보셨으니까 이건 너무해 막 이렇게 나오셨나요? 보셨으니까 그건데 그 뭐 자연스럽게 그 과정에 다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욕심이 좀 앞섰어요. 그분이 전날 만났는데 페달을 안 떼고 고개를 넘겠다. 사람들 앞에서 장담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안 되거든요. 그게 훈련이 안 되면 이미 체력이 있어도 이 자전거 위에서의 그쵸? 체력은 또 다른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고개를 넘는다는 건 그러니까 쓰임새가 다르잖아요. 근육들이 네네네. 올라갈 때 주로 쓰이는 근육도 그러니까 전혀 훈련이 안 된 거죠. 근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그 방송에서는 안 다뤄졌는데 큰 고개 2개를 넘고 막판에 이제 진짜 그야말로 언덕 같은 길을 못 올라가요. 마의 언덕을 못 올라가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초죽음 됐는데 둘째 날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로 그 오버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 깨달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결국 끌고 가든 타고 가든 넘어가서 저길 가는 게 중요하지 그 자존심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런 깨달음을과 그 어떻게 해야 했다는 게 전날로부터 배운 게 있을 것이고 그래서 둘째 날은 막판에 또 복부를 만났지만 또 그렇게 해서 하루를 또 넘겼고 세 번째 날은 코스가 좀 이제 주로 내리막 위주로 물론 그 과정에도 고개가 있었지만 크게 보자면 내리막이다 보니까 조금 더 수월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정했던 것을 마쳤다. 안도감. 마쳤다. 안도감 이제 거의 안도감과 성취감 이런 네네네. 게 하다 보니까 오기 잘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됐죠. 그러니까 고개를 가지고 설명하자면 이를테면 고개를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망설이고 있어. 저 고개를 넘어서 이렇게 돌아올까 또는 그 계획이 없다가 가다가 이렇게 돌아올까 말까 해서 돌아올 때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별거 없거든요. 그렇죠. 그냥 그 순간을 넘어서면 돼요. 근데 그 두려움, 귀찮음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주저할 때가 많은데, 근데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뻘딱뻘딱 넘어보면 별거 아니구나. 여러 번 해보면 그런 게 좀 터득이 되고 자신감이 생기겠죠. 그 요즘에도 가끔 두 분이서 라이딩 하세요? 그 뒤에는 사라지셨나? 같이 지난번에 뭐 행사 때 한번 타긴 했는데 그 여행처럼 이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분한테도 꽤 기억에 남는 또 여행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카메라까지 또 따라다니면서 찍으니까 또 나름 또 안 할래 하는 것보다는 또 푸시해주는 역할도 했을 것 같고 좋은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거 보고 되게 부러웠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숙소 친척들 숙소에서 있으면서 같이 또 회포도 풀고 뭐 이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나중에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했는데 사실은 거기는 도전 안 하고 싶더라고요. 뵙기에도 되게 힘들어 보였어요. 그래요. 사실은 만만치가 않은. 뭐 잘 타시는 분들한테는 별거 아니지만 네. 좀 이제 시작하는 사람은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은 가시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좀 하시는 분들에게도 좀 훈련이 충분하게 됐다 이런 정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그 김길중 선생님은 한의사세요. 네. 근데 지금 진료는 보고 계신 거죠? 네, 저 병원에 근무하고 지금 몇 년 차세요, 혹시? 한의사 된 지가 딱 20년 됐네요. 20년 되셨어요? 네, 네. 그러면 97년부터 하신 네, 거예요? 네. 얘기 듣기로는 전주에서 나서 전주에서 거의 계신 것 같아요. 맞으세요? 그동안 거의 뭐 재수할 때 1년 정도 빼놓고는 전주. 혹시 네. 재수할 때 노량진 가 계셨나요? 아니 종로에 있거든요. 종로에서. 네, 네. 제 동생도 같은 동문이니까 저희 동생은 노량진에 있었거든요. 네. 그러시구나. 네. 종로에서. 네. 그러면 이제 몇 학번이세요, 혹시? 대학 88학번 재수해서. 88학번이세요? 네. 원래는 87이시고. 네. 그럼 오빠시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한의사는 어떤 계기로 또 한의학을 또 전공을 하시게 되셨는지? 그 당시 이제 대부분 뭐 지금 요즘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정도 특별히 뭐 적성 자신의 이게 어떤 게 맞는지 어떤 걸 하고 싶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잖아요. 네네. 뭐 쉽게 말해서 점수대로 이렇게 학력고사 네. 저희 때. 네. 뭐 제가 한의사가 되기 위한 특별한 입학하기 전까지는 특별한 생각은 없었고 우연하게. 근데 그게 우연하게 원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과가 아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뭐 의대잖아요. 그래도 꽤 들어가기 힘든 과 중에 하나였는데 공부는 꽤 하셨나 봐요. 글쎄요. 그러면 한의사 되시고 나셔서 이제 진료 보시면서 딱 본인의 성향에 맞는 거라는 걸 느끼셨나요? 이렇게 직업을 이제 한의사로서 역할을 하시면서? 한의학이라는 학문은 굉장히 동생분도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알지만 네. 쉽지 않은 학문이에요. 엄청 단순한 A 더하기 B는 C 뭐 이런 그런 게 아니니까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네네. 그 경로에 이런 수만 가지 그 견해와 이런 생각을 탁탁 털어서 자신의 그 관을 만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있고 정답이 없는 게 있다 보니까 회의도 제가 많이 했거든요. 학생 때도 그랬고 한의사 되고서도 이게 스터디도 계속 하셔야 되고 맞는 건지 네네. 아니면 내가 계속 이런 일을 하는 게 옳은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그렇긴 해도 한의학은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러니까 서양학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넘어서서 한의학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경험들을 했을 때 그런 자부심도 생기고 그런 것들 덕분에 아직도 이제 배워가면서 길을 찾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럼 공부도 하시는 거예요? 많이? 어느 정도는 또 시류에 또 같이 흐름하고도 좀 같이 가주셔야 되니까. 배울 게 많죠. 그 현직에 있는 의사들도. 근데 지금 그러면 듣고 보니까 아무리 점수 맞춰서 가셨다 해도 그래도 내재되어 있던 뭔가가 있어서 인연이 된 것 같으세요. 한의사가 되신 게 지금 만족도 있으신 거 보니까 자부심도 은연 중에 또 있으시고 한의사로서 잘 선택하신 건가? 그것이 뭐 다른 선택이었다고 해서 제가 지금과 달랐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원래 성실하시니까. 뭐가 됐든 잘하셨을 것 같아요. 네. 책임감 있으시게. 그거에 맡은 바 주어진 거는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해야겠죠. 그럼 혹시 이제 진료 보시고 하시면 너무 많은 환자들을 보고 또 요즘 어른 환자들이 꽤 많잖아요. 그럼 또 케어를 또 말로도 해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일을 하면서 조금 스트레스나 뭐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다루고 계신가? 혹시 자전거로 푸시는가? 현재 제가 그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 병원에 있기 때문에. 계세요? 네. 그리고 이제 제한적인 환자잖아요. 뭐 외래도 가끔 있긴 하지만.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진료 부담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거고. 네네. 남들이 부러워하듯이 자전거 타거나 뭐 여러 가지 그 생활하기에는 특히 이제 한의원을 하면은
원장 마음대로 휴진하고 그런다고. 네, 휴가를 할 수 있지만 어허. 못 하잖아요. 그렇죠. 도의적으로 환자 올 때인데 어떻게 저는 또. 이제 연차도 내고 다른 의사 선생님도 계시니까 이런 것들이 자유롭죠. 그런 협상 가능하니까. 네, 그래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전에는 그러면 개인적으로 한의원을 운영을 하셨어요? 네. 그거보다는 지금 어디 소속돼서 같이 하시는 게 조금 더 부담이 덜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편안하시구나. 그래서 굳이 제가 연결하려고 하는 뭐 한의사이기 때문에 느껴지는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 때문에 자전거를 접하신 건 아닌 거죠? 그렇죠. 아닌 거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가끔 동생한테 듣기 되게 힘들어해요. 가끔은. 네. 왜냐하면 이제 뭐 의사들뿐만 아니라 여러 모든 분야가 다 힘드니까. 근데 이제 환자들하고 이제 말도 많이 해드려야 되고 막 이래서 조금 많이 과중하게 개인업을 하다 보니까 힘들어해서 그래서 아마도 저는 그 와중에 이제 자전거라는 그거를 찾으셨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균형 잡힌 생활을 하고 계시네요. 이제 직업적인 것도 적정 수준까지 그리고 이제 본인을 체력도 그렇고 이제 취미적인 거로 자전거 활동도 이제 적정하게 또 균형을 갖춰서 되게 좋은 상태에 계신 거잖아요. 편안해 보이시는데. 그렇죠. 네. 아마 제 한의사 된 이후로 네. 한 20년 됐는데 제일 객관적으로 볼 때 또 스스로 느낄 때 큰 애로사항 없이 즐기면서 살고 있고 이제 여기는 또 다른 건 있지만 그러니까 그때는 좀 힘든 일들이 많이 있기도 했고 그런 것들로부터 이제 벗어나 있는 상태고 그럼 이제 스스로 그 힘든 과정들을 벗어나는데도 자전거가 좀 도움이 됐기도 했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자전거가 더 많은 사람한테 사랑받기를 원하시고 또 전주시도 또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분들이 자전거를 타면 많은 혜택을 보실지 굳이 한번 조언을 한번 줘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자전거를 좀 배워서 좀 일상으로 좀 자전거를 좀 자기 생활에 끌어들였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생각하기에 운동 너무 안 하시는 분들? 자전거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하다 보면 자전거도 시해야 되는 의제를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그렇죠.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무 위험하지 않냐. 그 자전거 가면 좋겠지만 갈 길이 마땅치 않고 특히 요즘처럼 차가 많으면 그런데 이제 제가 뭐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차로부터 그 분리돼 가지고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면 가겠느냐. 그리고 이제 아까 유럽 얘기도 했는데 그 유럽의 많은 도시들은 뭐 헬멧도 안 써요. 그다음에 그렇죠. 뭐 치마 입고 자연스럽게 타는데 이렇게 전혀 두려움이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가령 이런 정도의 조건이 만들어지면 타겠느냐? 그러면 당연히 타겠다고 하죠. 왜냐하면 다 알죠. 그러니까 주로 움직이는 게 도시 안에서 전주라면 얼마 정도 움직이세요? 저는 한 20분 거리 왔다 갔다. 20분 하루에 자전거로? 하루에 한 3, 40분 타요. 그러면 한 3km 정도 되겠네요. 편도? 그렇죠. 편도 3km면 자전거 타고 가기에 충분하거든요. 힘든 거 없잖아요. 아주 좋죠. 걸을 때 너무 힘들죠, 차라리. 그러니까 다들 비슷할 거예요. 뭐 특별히 20km, 30km 이렇게 전주란 데가 그러지는 않으니까. 그게 이동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웬만큼 다 갈 수 있고 뭐 꼭 자전거를 안 타고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도 가능한 거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런 여건이 갖춰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탈 것 같다 탈 이거죠.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가면 역으로 만들어 가면. 근데 저는 솔직히 전주에 온 지 지금 3개월째 돼 가는데 지금 15년 만에 왔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 그때 있었고 그때보단 차량도 많고 위험 요소가 사실 많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헬멧을 잘 안 쓰는데 대신에 저하고 약속한 게 방어 운전.
옆에 계속 보고 네. 또 왠지 차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일 것 같으면 슬로우 다운하고 네. 천천히 가고 방어 운전해. 그리고 네. 사람들 앞에 계시면 이제 되도록이면 이렇게 딸랑이 안 하고 자전거 지나갑니다 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자리 비켜주시면 아이 감사합니다 아니면 부딪힐 것 같으면 죄송합니다 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좀 마음으로 약속한 걸로 그걸 실천을 하면서 타니까 괜찮긴 해요. 사실은 기분적으로. 근데 사실은 좀 위험하긴 해요. 예전보다. 그래서 저는 자전거를 너무 좋아하니까 자전거 없이는 집을 안 떠나니까 출발할 때 걸어 나가지 않으니까. 근데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저 같은 마음으로는 아직 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 금방 한혜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환경이 역으로 돌아갈 수 있게 옛날처럼 조금 안전한 걸로 그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닐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일단 중요할 거고요. 그게 되지 않으면 아무도 다시 그 도로를 자전거가 다니는 도로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 운전자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죠. 자전거 타는 사람도. 근데 일단 그걸 만들어서 여건을 만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교육 문화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유럽이나 일본의 교통 문화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 하시잖아요. 불법 주차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와 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되는 게 그게 이제 교육과 많이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자전거를 접하는데 즐겁게 하고 자전거를 타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자도 조심을 해야지만 스스로 조심해야 그렇죠. 될 게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먼저 이런 상황에서는 속도를 낮추고 다른 상황을 살피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어릴 때는 또 습득이 잘 되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이 잘 체계적으로 쌓여서 시간이 흐르면 전반적으로 사회가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달라지겠죠. 같이 이제 규칙을 나누니까. 그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다 병행이 될 것 같아요. 문화도 갖추고. 그러면 지금 보기에는 사실은 지금 청소년들은 자전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또 약간의 과시욕도 있고 스피드로 그래서 자전거에 대한 그 타고 싶다 하는 게 예전보다는 좀 많아요. 스포츠용으로도 그렇고 약간의 자기 취미로. 근데 이 친구들에 대한 교육은 사실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도로 위에서 자전거 달릴 때 같이 앞에서 누가 오면 우리가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눈치껏 봐요. 그래서 제가 피하거든요. 방어운전 하니까. 근데 그런 교육이 없기 때문에 요즘에 타는 아이들한테는 어느 정도의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룰을 정하기 위해서. 청소년기는 사고가 많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그러면 그 교육은 어디서 누가 해야 될 거라고 본인 혹시 생각하고 계세요? 혹시? 가장 중요하게는 어떤 기관에서도 어느 정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가장 해답을 말하자면 자전거로 충분하고 자전거 도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해야겠죠. 아, 우리네요? 어떻게? 근데 그 사람들이 뭐 그 생업을 끊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것을 행정에서 이제 주로 다루는 거잖아요. 이 행정이 주축이 돼서 자전거 문화를 확산시키고 또는 교육을 해줄 만한 사람들을 양성을 하고. 예를 들어 저희 같은 사람이 타고 있으니까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자원봉사로 교육에 참가할 수도 있잖아요. 교육자로서. 그렇게 해서 좀 조금씩 고급, 중급, 초급 과정의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만들어야 그 교육도 전달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통해서 뭐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했다시피 어린 학생들로부터 시작해서 시킬 수 있는 사람과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준비돼서 차곡차곡 쌓여가야 되겠죠. 그게 이번에 자전거가 생기면서 아까 정확히 어떤 교육을 다 포함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교육이 있어요? 아니 올해 진행된 건수가 한 3,500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교육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제 그중에 자전거 못하는 사람을 배우게 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 그렇죠. 학교에 찾아와서 안전교육, 자전거를 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이렇게 포함이 될 것이고, 그런 걸 다 해서 한 3,500명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작년에
없을 때와 비교하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작년에 그러니까 한 100몇 건인가. 상반기에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올해. 과가 만들어졌으니까 그 정도는 당연히 또 돼야겠죠. 네네네. 근데 아직은 이게 시작 단계라. 그 체계나 또 막상 교육할 그 중간 과정에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축적이 돼가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뿐만 아니라 그 도로를 차하고 같이 나눠 쓰잖아요, 자전거가. 그래서 운전자들이 그 자전거에 대한 인식, 그렇죠. 같이 자전거 할 때 그 운전자도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것을 그 보호해주기 위해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교육도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시내버스, 네네. 택시기사 이런 분들 그 원래 교육을 받게 돼 있거든요. 안전교육을. 그런 과정에도 이제 포함을 시키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좀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전주시에서 자전거를 여러 대 구매를 해서 자전거 빌려서 탈 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저쪽 천변에 보니까 천변 쪽에 자원봉사센터 아래하고 저기 한옥마을 위쪽에 자연 생태박물관 네네 옆에. 그 근처에 자전거 그리고 덕진공원 한 시간에 1,000원씩 해가지고 뭐 아이디만 있으면 빌려서 탈 수 있더라고요. 그거는 근데 많이 안 알려져 있어요, 사실은. 공영 자전거라고 하는데, 네네. 그거는 공공자전거인가? 아무튼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전주시에 살 수 있는 건 한 80대 정도라고 하는데, 보유하고 있는 게. 네. 덕진공원, 자원봉사센터, 저기 생태박물관 세 군데 80대 정도가 있거든요. 네네. 거기 가시면은 신분증이나 뭐 핸드폰 맡기고 1시간에 2,000원. 2,000원. 그 뒤에는 추가 1시간당 1,000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렇게 빌려 탈 수 있고 자전거가 없어서 못 타는 분은 별로 없어요. 이 도시에 거주하는 분은 필요하면 대부분 가지고 이미 계시잖아요. 앞으로 많이 탈 계획이 없으면 자전거 안 사기는 해요. 그렇죠. 사실. 소수는 그러고 있고. 근데 이제 전주에서 그걸 이용하는 분은 대부분 관광객이나 그렇죠. 이런 분들이 하겠죠. 그래서 네네네. 이제 이를테면 전주역에서 내려가지고 자전거를 빌려가지고 한옥마을에 갖다 반납을 하고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저희가? 현재는 안 돼요. 서울이 그러고 빌린 있잖아요. 곳에만 반납을 해야 되는데 서울 같은 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역과 역 사이에 예. 출근할 때 그때 갭을 그 자전거로 일반인들이 할 수 있게. 그게 제일 잘 갖춰져 있는 게 창원시인데 네 맞아요. 창원시는 그걸 빌릴 수 있는 곳을 터미널이라고 하거든요. 그 터미널이 250개 정도 되고 250개 터미널에 한 5,000대 정도. 오, 진짜 자전거 도시네요. 그리고 뭐 신분증 맡기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회원으로 이렇게 등록하면 카드가 발급이 돼 있어요. 그 카드를 끼우면은 그냥 빌리는 거야. 뭐 그 무인 반납기인데 그 자전거 풀려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고 그걸 갖다가 저쪽에 뭐 이쪽에서 빌렸는데 저 멀리 이동하고 이렇게 반납을 하고 이런. 그래도 돼요. 예. 오. 그리고 반납을 하려고 하는데. 네. 그 무인이니까 그 몇 대가 다시 반납을 할 수 있는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애플리케이션에 뜨는 거야. 그러면 거기 몇 대가 비어 있다. 그게 떠가지고 가기 전에 확인하고 이렇게 반납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한쪽이 너무 오래 있으면은 이렇게 옮겨주고 이런 걸 관리를 하는 게 이제 시인데. 예.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하루에 16,000명 정도가 제가 다큐멘터리 본 것 같아요. 창원시에 대해서. 그 정도 되면 의미가 있겠죠. 지금 그러면 근데 이제 그건 좀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굉장히 자전거 수도 수적으로 많고 거긴 또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아서 공업도시라 아마도 그게 자전거가 활성화되기가 더 쉬운데 전주는 이제 공업도시 아니고 다 여기서 살면서 거주자고 하기 때문에 뭐 밖으로 나가고 이런 게 좀 빈도가 적어서 그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전주시나 자전거 정책과에서는 좀 그래도 좀 살펴볼 만한 벤치마킹 포인트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제가 또 관광 쪽 일을 하고 있잖아요. 아직 뭐 많이는 하고 있진 않지만 사실은 제가 계획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이크 투어거든요. 전주 안에서 외국인들 오면. 근데 이제 도로 사정이나 이런 게 너무 열악해서 그리고 너무 공사가 여기저기 많아요. 그래서 자전거로 이동하는 것 자체도 천변에서 타는 것조차도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자전거 구매도 아직 안 하고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생각만 하고. 근데 최근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그 공영 자전거가 세 군데 아까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거를 제가 활용해서 외국인 관광객들하고 투어 프로그램 할 수 있게 시에서 조금 더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사실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눈으로 외국인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걸 많이 전주에 계신 분들이 본다면 자전거 탈만한가 보다. 그럼 나도 좀 탈까 해서 조금씩 같이 인구가 이제 내부 전주 사람들도 이렇게 이동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전거 사용자로. 네. 처음에 이제 자전거가 처음 만들어지다 보니까 아직 네. 방향이나 이런 게 명확하게 서 있지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공영 자전거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게 이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산이 많이 투입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전주는 또 관광객들이 많이 찾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네. 그래서 그 관광객들이 그 이용할 수 있는 뭐 코스라든지 빌릴 수 있는 그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그걸 것은 조금 더 집중하면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오 다행이다. 네. 그러면 언젠가는 제가 또 외국인들을 데리고 전동도 가고 저기 덕진공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올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 얘기되는 기린대로가 잘 되면 덕진공원은 바로 연결이 될 수 그렇죠. 있겠네요. 네. 근데 지금 계속 기린대로 얘기하셨는데 기린대로의 장점이 뭔데 자전거 도시가 되는데 기린대로가 활용도가 좋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혹시? 자전거를 가지고 이동하는 패턴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출퇴근을 할 수도 있고 잠깐 장 보러 뭐 짧은 거리 가는 걸 수도 학교 가는 것도 있고 또는 여기에서 내려서 저기까지 중간 이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한데 중심축이 간선도로라고 하잖아요. 차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간선도로망을 갖춰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전주에는 뭐 그것도 논란은 있지만 그 전주천, 삼천 이 간선 그러니까 하천을 이용한 자전거 간선도로망이 꽤 훌륭하거든요. 네네. 거기에다가 몇 개 정도만 보완을 하면 이를테면 그러니까 기린대로와 백제로 그리고 함천동 농산물시장에서의 그 남부시장까지 이렇게만 연결하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연결해서 그 연결이 달릴 달릴 수 있는 그러니까 크게 그러니까 삼천동에서 덕진을 가기 위해서는 제가 말한 대로 한다면 뭐 삼천을 이용해서 기린대로 타고 갈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또는 이쪽 서학동을 통해서 네네. 기린대 더 갈 수도 있고 네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간선도로망을 갖춰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가장 중요하다기보다 큰 그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러고서 이제 주택가라든지 그 학교 가는 길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보완을 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우선은 간선도로 확보네요. 간선도로를 또 그 전면적으로 시행을 한다는 것은 돈도 많이 들고 차츰해야죠. 그다음에 이 검증이 안 된 거잖아요. 네네네. 도로를 만들었는데 진짜로 자전거가 다니는지 그 효용성이 있는지도 바라봐야 되고 해서 처음에 이제 그 간선도로 중에 기린대로를 먼저 고민을 했어요. 거기에는 이제 그 기린대로가 아시다시피 덕진동에서 해서 시청을 거쳐서 연결해 주니까 한옥마을까지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 전북대학교 학생들이 있고 그다음에 해서 학생들이 아무래도 자전거를 많이 타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 구간이 그 평지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일정한 도로폭을 가진 도로고 해서 이 구간에서 먼저 적용을 해서 추이를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나온 게 기린대로입니다. 어찌 보면은 제대로 뭔가 갖추기 위해서 테스팅하는 거네요. 네, 기린대로가 네. 그 선상에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기존의 하천축을 보완시켜주고 간선도로망을 완성시킬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 아 그게 정말 잘 완성이 되면 네. 쌩쌩 달리겠는데요. 네. 쌩쌩 달릴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근데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해요. 근데 들어보니까 그 자전거 정책과에서도 그나마 그래도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3,500명을 교육을 했다는 거 보니까 네.
좀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 팀도 만들었고 하겠죠. 그래서 기대가 좀 돼요. 그리고 뭐 우리 김길중 한의사님도 또 열심히 또 뭐 음으로 양으로 조금씩 목소리를 내고 계시니까 적절한 수준에서 시하고 같이 그리고 자전거 정치과와 같이 이렇게 잘 피드백 서로 들으면서 하면은 조금씩 뭐 한 2, 3년 내에는 좀 장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어요. 맞나요? 그러면 그 정도 시간은? 제 거꾸로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네네. 자전거 도로에 관한 결정은 아니고 네네.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이것은 이제 좁혀져 가고 있어요. 네네, 그죠. 아마 올해 안에 그게 가시화될 거예요. 그게 일정상의 문제도 있고 진행되는 과정을 볼 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좀 연관돼 있는 문제가 그 전주역 앞에 천마종길 있잖아요. 천마종길이요? 네네. 그게 이제 기존의 도로를 줄이고 가운데를 뭐 공원화, 광장화해서 한 거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도로가 줄고 그 속도가 떨어지고 막히고 이런 입장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아, 약간 갈등이 있나요? 네, 잘 모르고 계시구나. 그것과 이제 연장선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천마종길은 큰 광장을 만든 것이긴 해도 전주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린도로에 자전거를 낸다는 거는 그 간선 도로에 그래서 차선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네네. 아니면 차선을 하나를 줄여가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가 생각을 바꿔야만 가능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기존에 있던 거에서 약간 불편하대로 해도 더 나은 게 있으니까 약간 같이 따라주는 거. 근데 약간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큰 교통체증까지도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다 똑같이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차선을 하나 이를테면 줄인다면 그 막히니까 그 우회로를 찾아서 가게 되고 그게 되진 않아요. 어느 순간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또 다른 모양을 맞추게 되는데 그걸 초창기에 적응 기간. 적응 기간이 있잖아요. 그 적응 기간 동안에 당장 어제까지 안 막히던 게 오늘 왜 막혀? 여기 자전거 왜 쟤네들 때문이야 이러면서 자전거 다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길을 내가지고 이렇게 차를 막히게 이렇게 들 수 있잖아요. 아까 질문하셔서 그런 건데 거꾸로 질문을 드린 이유도 마찬가지고 그게 계속 우리가 지금 사실은 그 자전거가 아니고 막히는 시간 딱 아침 2시간, 저녁 2시간이에요. 그렇죠. 나머지는 도로가 텅텅 비고 그렇죠. 전주의 도로는 굉장히 넓어요, 사실은. 그렇죠. 인구 대비. 네. 근데 막힌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딱 2시간, 2시간인데 자전거 아니어도 이미 막히거든요. 이게 그리고 계속 늘어나는 속도가 있어요. 그런다고 도로를 계속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 한계가 있거든요. 그거를 계속 이대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사실은 전주는 슬로우 시티라며요. 근데 3개월 와서 본 바로는 그만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 저녁에 다른 도시 붐비듯이 붐벼요. 단 장점은 그 사이에는 안 붐비니까 다른 도시보다 좀 원활하긴 한데 근데 그 붐비는 시간이 매번 삶에 치이는 시간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거든. 그리고 슬로우 시티라면서요. 그러면 좀 그게 늦어봤자 제가 보기에는 한 10분, 15분, 20분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아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만약에 간선도로 만든다면. 그런 거는 조금 더 여유롭게 좀 마음을 가지면 어떨까 싶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아침 저녁으로 제 시간에 갔다가 제 시간에 오는 그 시간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게 안 되면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많이 그렇게 묶여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도로 위에서. 그냥 한 10분, 20분 먼저 나와서 조금 더 여유롭게 도로 위에서 운전을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게 이렇게 요청드리면 운전하시는 분들은
너희들 자전거 나중에 저희 운동장이나 딴 데서 타지 그러니라고 얘기하고 싶으실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변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그 어떤 혼선 과정이 필요하고 네네.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갈 분들도 생길 것이고 네네. 진짜 너 막혀서 안 되겠다. 그 버스를 타는 게 낫겠다. 자전거를 타는 게 낫겠다. 이런 사람도 생길 수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잘 이렇게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체계적으로 좀 만들어서 가면 이를테면 갈수록 그 승용차를 불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승용차 타고 다니면 힘들구나. 승용차 대신에 자전거면 훨씬 더 좋겠다. 버스 타고 가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편하겠다. 그렇죠. 이런 것들로 유도해가고 그 도심 같은데 차가 많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공간 일테면 그런 공간에는 그 주차장도 점차 줄여가요. 맞아요. 줄여가야 차 빠질 데가 없으면 결국 안 올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쳐서 정책적으로도 이렇게 해서 유럽의 도시도 다 자전거가 된 거지. 조금씩 줄여야. 그 사람들은 원래 자전거를 좋아해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맞아서 그것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맞는 길이다 이런. 교육 같은 게 어느 정도는 동의가 되고 판단이 된 것이고 또 그렇게 끌어오고 또 자전거 타거나 버스 타는 사람들한테는 뭐 인센티브도 부여를 하고 여러 가지가 다각도 이렇게 돼서 가능했던 거죠. 생각을 많이 하셨구나 진짜. 한의사님이 우리 환자들 진맥하고 또 병을 낫게 해주는 그뿐만 아니라 자전거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쾌적하게 또 거주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도 되게 생각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말씀 맞는 것 같아요. 주차장을 너무 중앙에 센터에다가 만드는 그런 정책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저기 한옥마을에 그거 만든 건 참 저는 아니라고 봐요. 사실은. 어떤 구역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본인들이 직접 걸어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슬로시티답게 또 한옥마을 자체가 천천히 걸으면서 향유하는 그런 거였잖아요. 사실 초반에. 그렇게 했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저는 사실은 환경적으로 좀 강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전주하고 익산이 전국에서 최악이에요. 사실은. 익산은 더 심하고 근데 전주도 거의 그에 버금가게 지금 안 좋거든요. 환경이 공기의 질도 안 좋고 그게 뭐 예전엔 중국이라고 원인이 자꾸 우리가 전가를 했는데 뚜껑 열어보면 제가 뭐 다큐멘터리도 보고 했더니 사실은 차량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가장 가까이서 우리가 한 거예요. 직접 배출한 거예요. 남들 아니고. 그렇죠. 뭐 거기에는 또 화력발전소도 있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단체나 이렇게 해결해야 할 것도 있지만 스스로 해결을 또 해가야 할 게 있거든요. 각자가 또 약간의 도의적인 행동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공공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뭐 미세먼지 대책 최근에 내놓은 것 중에 그 좀 우려가 되는 날에는 미리 예보를 내려서 그 승용차 뭐 적어도 공무원들은 타고 다니지 말고 뭐 10부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한을 하고 또 차를 버리고 공공 대중교통을 하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공공 그 대중교통 요금은 무료로 하고 이런 것들을 준비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줄일 싸움은 각자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안 줄이면 그게 크게 생각하면 시민 하나하나 한 명이고요. 그리고 또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자면 또 시에서도 행정적으로 조금 그거를 또 캐치해서 정책에 반영해서 조금씩의 변화 크게 시민들한테 많은 큰 변화를 이뤄서 불편하게 하는 것보다 차츰 하게 하면 좀 줄어들어서 또 자전거가 그 자리를 또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드네요. 이 방송을 우리 시장님이 들으셔야 되는데 아마 시장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미 지금 김길중 한의사님이 항상 또 제안도 했을 거니까 이런 내용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미세먼지나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아마 그거만 정말 좀 개선을 하시면 굉장히 사랑받는 시장님으로 오래 저희랑 같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긴 시간 또 대화를 나눴는데 저도 좀 배웠네요. 여러 가지. 네, 별 말씀. 네네.
오늘 즐거웠고요. 저는 사실은 4년 전쯤, 3년 전쯤 샌프란시스코에 한 3개월 살았거든요. 네. 그때 샌프란시스코는 이제 미국에서도 가장 자전거 타기 안전한 도시예요. 그래요? 네. 네. 그래가지고 차량이 옆에 가는데 자전거 같이 나란히 가요. 도로에서. 뭐 길을 걷는 그 길이 아니고 도로에서도 자전거를 탈 수 있고 차량들이 클락션을 안 울려요. 그리고 굉장히 천천히 협조하면서 같이 이제 그 도로를 같이 활용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저는 자전거를 탈 줄 몰랐고 자전거에 대해서 공포를 느꼈는데 그때 제가 관찰한 바로는 너무 괜찮았어요. 그 차량들이 자전거 타는 사람들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하고 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자기들이 그 시그널 같은 걸 외워가지고 자기 표신호 표신호를 또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샌프란에 있으면서 클락션 소리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 또 관광객들이 엄청 자전거를 타거든요. 제가 자전거 샵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파트타임으로 그때 일을 하면서 느낀 게 이렇게 대도시인데 뭐 사이즈는 작지만 이름 자체는 굉장히 대도시잖아요. 샌프란이.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평화롭게 굉장히 바쁜 도시인데 이렇게 가는구나. 어느 정도의 협의를 가지고 그렇게 시에서 운영이 돼서 그렇게 정착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엄청 빨리빨리거든요. 대도시는. 근데 샌프란시스코는 차량과 자전거가 공존했던 게 되게 인상이 지금에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처럼 우리도 갔으면 좋겠고 되게 그러면 그 말씀과 관련해서 제 말씀을 제 이야기로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네네네.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은 조금 다르다고들 하잖아요. 그렇죠. 유럽은 특히나 이제 자전거가 많이 더 활성화되어 있고 미국은 자동차 문화가 그 중심이에요. 중심인데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몇 개 도시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그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 같은 경우에 이제 2019년 내후년이잖아요. 네네네. 도심의 일정한 구역, 꽤 큰 구역인데 그 구역 안에 차를 완전히 진입을 금지시킨대요. 알고 계세요? 와. 아니 너무 좋겠네요. 네. 부럽네요. 네. 그리고 아예 그 화석 연료는 판매를 금지시킨대요. 와. 그건 2025년인가까지인데 환경이 엄청 깨끗해지겠네요. 얼마 안 남았어요. 네네. 그다음에 그런 그 도시들이 많아요. 마드리드나 그러니까 일정한 블록 또는 그 일정한 시간을 규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경유죄도 규제를 하고 근데 이제 유럽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세계 많은 도시들이 그러고 특히 아까 얘기했던 미국 뉴욕 같은 경우에도 타임스퀘어라고 네네 유명한 데 있죠. 저는 잘 가본 적도 없는데 큰데 네. 제일 큰데 거기는 주말마다 네네 그 5시간 동안 그 60블럭이면 굉장히 넓은 구역이죠. 네네네 60블럭 안에 차량을 진입을 금지시키는 건 아니고 그 시속 8km로 제한을 해요. 아 슬로우 천천히 운행하라고. 8km면 거의 걸어가는 수준이죠. 뭐. 차가지 오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아 암암리의 메시지가 그거네요. 네. 차량 가져오지 말아라. 그래서 걷거나 자전거 타는 사람한테 충분하게 쾌적한 조건을 그러니까 주말마다 계속 훈련을 하는 것은 예고를 하는 거예요. 미리 앞으로 이렇게 이 구역을 할 거니까 인식하고 있어라. 미리 지금 하는 건데 그 방향이 그렇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도시들이 다 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 환경 문제도 그렇고 교통 문제도 그렇고 삶의 질 무엇보다 도시가 그 가기 위해서는 차로부터 생각을 탈피해서 걷거나 자전거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충분한 그 사회로 가야 도태되지 않는다. 그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전주에서는 아직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아직은 적죠. 차량 갖고 있는 걸 좋아하시니까. 오히려 더 우리보다 더 복잡한 도시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 덜 복잡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둔감한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러면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들의 고민을 먼저 앞질러 가서 우리가 다 망가진 다음에
되돌릴 게 아니라 망가지기 전에 미리. 방향을 살짝 틀어서 이렇게 가면 그것이야말로 세계적인 도시가 아닐까요? 전주에서 지금 그 자전거 도로와 관련해서 중앙에 내는 방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몇 개 도시에서 세계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네네네. 이제 전면적이진 않는데 전주에서 이를테면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낸다. 세계 많은 도시가 다시 전주를 집중을 할 거예요. 그게 성공된다면. 그렇죠. 네. 네.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만들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남들 하는 거 따라가는 게 아니고 주도적으로 네. 미리 알아서 또 이렇게 작은 도시가 그걸 이뤘다는 거. 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규모가 크거나 하지는 않지만 뭐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라든지 브라질의 꾸리찌바라든지 이런 도시들이 교통이나 환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거든요. 단지 그것만을 위해서 그 도시를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 그게 또 나름 또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왜냐하면 본인들이 복잡하고 싫었다는 그 느낌의 것들이 없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가서 힐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슬로우시티도 얘기했지만 전주에 슬로우시티라고 했는데 가봤더니 아니에요. 좀 이상하다. 제 친구들 외국인들이요 막 웃어요. 그러니까. you know this is slow city. 그러니까. 아니야, 그건 말로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더라고요. 진짜로 와봤는데 아니래요.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그 평화롭고 이 고요한 풍경 그런 건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면 아 진짜 전주는 뭔가 다르구나. 이것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지금 또 제안하시는 게 우리 전주시의 포지셔닝을 그렇게 하자는 얘기잖아요. 네. 그죠? 예전에는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은 진짜 슬로우 시티고 조금 더 환경에 좀 해하지 않는 부분으로 라이프 스타일이 그랬는데 최근에 한 10년, 15년 이때 조금 급속히 바뀐 것 같아요. 사실은. 한옥마을이 좀 급격하게 확장이 되면서. 많아지면서 네네. 그런 약간 부작용인데 다시 아마 근데 한옥마을 오고자 했던 분들도 사실은 원래는 그런 모습 보고 싶어서 그렇죠. 오시고 했는데 이제 이게 아니니까 그냥 거기에 편승해서 그렇게 이제 기대가 없는데 아마도 그게 진짜의 기대였을 것 같아요. 전주 어디 가도 못 보는 그런 느낌. 그렇구나. 네, 오늘 대표님 한의사님 대표님이라고 자꾸 제가 왜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한의사님 오늘 또 즐겁게 또 얘기를 또 잘 해주셨고요. 또 자전거 또 타시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많으시고 또 외국에 대한 사례 같은 것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해요. 지금 말미에 얘기했던 이 부분도 시장님이 또 아실까요? 우리가 먼저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이런 기회가 되시면 말씀을 드려보진 않았는데 아마 알고 많은 같은 생각이실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많이 오픈마인드이시고 또 보니까 굉장히 소통을 또 잘하시는 분 같아요. 전주 시민들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지만 저는 말미에 말씀하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감 가고요. 그렇게 가면 진짜 전주가 옛날에 다른 관광객들을 끌어들였던 그 매력을 다시 찾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그걸 자전거와 함께 하면은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어떠셨나요? 1시간. 네, 뭐 왔다 갔다 얘기했는데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다 잘 이렇게 흐름 좋게 얘기가 전달이 된 것 같아서 저는 좋아요. 그리고 저도 나름 또 한 번 더 생각하게 됐고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더 나이가 들어도 자전거들이 많이 다니고 또 조금 더 차량보다는 사람들 자전거 위주 이렇게 된 도시가 해서 저도 나이 들어가고 싶거든요. 아마 저도 같이 만들어가기 위해서 짬짬이 이제 우리 한의사님하고 얘기도 하고 또 같이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전거 좀 더 열심히 즐겨 타시면 네네네.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네. 자전거는 제 친구예요.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전거를 또 사랑하게 된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 도시, 자전거 도시를 지향하는 도시에 와 있는 걸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자전거 열심히 타시고요. 안전하게 라이딩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얘기 나눈 분은 우리 전주에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거주하고 계신 전주 토박이 김길중 한의사님이시고요. 자전거가 전주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방송 매체나 뭐 신문 칼럼으로 많이 이렇게 노출하고 계세요. 되게 어떻게 보면 자전거를 타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좀 본인의 시간을 많이 에너지를 할애하고 계신 분입니다. 본 프로그램은요, 전주 시민미디어센터 영심위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자전거에 관한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럼 다음 주엔 또 어떤 분이 오실지 궁금해지고요. 이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DJ 쑥쑥이었습니다.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